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5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밤사이 이제 개장을 했던 네. 뉴욕 증시 다시 열렸는데 네. 이 분위기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렇죠. 오르면 좋아야 되는데 말이죠. 유가와 금리가 오르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딴 게 올라갖고 좀 머리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주가가 아닌 다른 게 네, 올랐네요. 이것도 좀 정리해봤는데요. 뭔가 좀 9월 증시는 막 걱정거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험치 한번 저희가 통계를 어제 지난주에도 계속 잇따라서 소개해드렸고 물론 그런 경험보다는 그 최근과 올해 같은 비슷한 거 보면 올해 2, 3%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탑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반면에 이번에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많았단 말이죠. 지금 연말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마이크 윌슨 오늘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팽팽한 시각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두 가지가 이슈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뉴스 보셨겠지만 소식도 이미 많은 분들 들으셨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지금 그 감산을 3개월 연장해서 연말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또 올 봄 여름만 하더라도 뭐 중국 좋다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지금 뭔가 자꾸 지표들이 좀 썰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중국에 대한 불안감, 중국이 불안감분이 지금 이머징 마켓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 좀 내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그러다 유가가 상승하고 지금 또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가 좀 꾸역꾸역 오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달러도 올라가고. 하여튼 가장 결론적으로 보면 달러인데 달러가 올라가서 좋을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가는 아마 가장 특징 주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역시 에어비앤비 정도 아닌가 보습니다. 에어비앤비 오늘 S&P 500의 효과를 일단은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7, 8% 올라간 거. 그것까지 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시장 흐름 화면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4.17%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4.4. 네, 직전 한 2, 3일 정도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물론 이제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11월도 지금 거의 안 된다. 그리고 해봤자 12월 정도 한 번짜리 하느냐 하면서 약간 그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금리는 조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바로 이건데요. 달러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달러는 요게 3월 이후거든요. 3월 이후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다 떠나서 하여튼 달러가 올라가서 행복할 사람은 없고요. 그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큰 거는 섹터별로 보면 IT고요. IT 주 중에서도 빅테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좀 불안 요인에 오늘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오늘 달러가 올라간 거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이제 딱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요. 금값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간 반대되는 성향이 있지만 이거 이 정도 가도 지금 선천한데 지금 이건 달러가 있던 그 달러랑 상관없이 지금 1,900 계속 이게 좀 붙어 있어요. 지금요. 더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11월입니다. 요 11월이요. 11월 이후 최고치. 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3개월 연장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요? 발목을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G20 회담 이런 것들이 뉴델리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같이 화해 모드가 되는데 뭐 이유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시진핑 안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정상회담 이런 게 기대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또 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여튼 지금 뭔가 지금 모여서 협력해서 잘 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중국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도 지금 미국 직접 투자는 이제 최근 일이고 버블은 됐지만 활성화된 건 2, 3년 전이고 네. 그 팬데믹 이후고 그 미국 주시장 그나마 활성화된 거. 그 전에는 이제 해외 펀드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몇 년 전에 갑자기 브라질 국채 미친 적이 있었어요. 브라질 국채. 브라질 국채로 그래 다 투자했었던? 거의 좀 빵 됐죠 지금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또 한때 보면 중국의 후광통이 난리냐는데. 중국도 예. 난리난 적이 근데 지금 올해도 잠깐 하다 그랬는데 요즘 또 여기서 인도로 얘기합니다. 인도 얘기 많이 하죠. 네. 그건 어찌 보면 어저께 제가 장우석 부사장이 얘기하는데 장우석 부사장은 모르더라고요. 공식 통계로 유엔 공식 통계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요. 네, 넘어섰어요. 그리고 인도의 GDP는 1분기에도 5.1% GDP가 해갖고 지금 주국 구간이 최고고 그래서 한 2040년 이렇게 되면 세계 1위로 올라갑니다 GDP 규모가요.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 인도 투자 막 난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튼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 좋은데 그런 것들 하면 일정 부분 여러분 전체 포트에서 일정 부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종목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대표 기업들이 미국도 아니고 대부분이 물론 미국에 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국에 상장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INDA 같은 ETF가 있어요. 그리고 P로 시작하는 뭔가 또 ETF가 있는데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게요. 네. 국가별 한 거.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양현 위원님이 스토리 꼬셔서 멋있다는 댓글이 참 많은데요. 한 분 하셨겠죠, 한 분. 여러 분 있었습니다. 자, 시장에도 좀 안 좋은 뭐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좋은 이야기도 있는 게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에 대한 좀 경기를 계속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따로 표를 안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소위 어닝콜, 컨퍼런스 콜을 했던 것 중에 지금 한 8분기 만에 최저로 리세션의 언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내년에 이제 리세션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골드만삭스에서 향후 12개월 내에 리세션 지면 항상 확률을 한두 달마다 한 번씩 내는데 지난 7월 때는 20%또 내렸었거든요. 또 요건데 요 아래 까만색이라 그러나 찐파란인데요. 네. 지금 또 내려갔고 15%까지 내렸습니다. 20%, 15%.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블룸버그인데요. 블룸버그는 여전히 뭐 60% 정도 하고 있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리세션에 대한 걱정거리는 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너무 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좀 맞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그것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것도 긍정적이네요. 이건 뭐냐면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이익 전망이 지속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과 한국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과의 완전히 차이입니다. 차이.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을 10년을 하셨건 15년을 하셨건 여기 방송 보신 분 혹시 20년 이상 하신 분들 꽤 연세가 있으면 20년 이상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에서 한국에서 경제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수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뭐 스트레티스트나 나오시잖아요. 뭐 이코노미스 나오고 리서치 센터장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제 말이 사실인지 한번 여쭤보세요. 뭐예요? 채팅창에 됐건 질문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면 코스닥이면 코스피 200에 올해 주당 이익이 얼마로 예상하시냐고. 그런 데이터를 잡기가 어려운 거죠. 내년은 어떠냐고 한번 여쭤보시고요. 후년이 어떠시냐고 물어보세요 한번요. 뭐 한 코스피 200 정도는 집계가 되겠죠? 코스피 200도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그 특정 기업이 200개를 다 한 적이 없어요. 전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년 거 있을 수가 없죠. 후년 거 없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는 과거 건 다 있어요. 과거 거. 과거 지나간 거는 다 왜냐하면 계산할 이번 수 있으니까. 2분기 상반기 실적 갖고 주당 이익이 나오고 PR이 나올 수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측하는 거가 좀 역설적으로더라도 MSCI 코리아의 PR을 얘기합니다. MSCI 코리아의 포워드 PR은 있어요. 그게 뭐 13배, 14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금 그게. 근데 지금 미국은 딱 있단 말이죠. S&P 500에. 그래서 점나 부사장이 딱 물어보거나 그리고 웬만한 분은 알아요. 올해 한 228달러, 내년에 248달러 이렇게 딱 나옵니다, 지금 값이요. 그러면 250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PR을 20배 하면 5천 딱 가는 거잖아요.
있다. 그런 느낌인데 그 전망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여드렸더니 이게 222, 이거 228 보는 사람들 이게 좀 올라가고 있죠. 내년에 248. 탐년이 이게 기본이 250이고 26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주 업데이트 되는 매주. 네. 네, 이건 여기도 하고 레피니티브도 하고 블룸버그도 제가 하는 거로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기네가 하는 거가 아니라 다 집계하죠. 우리나라 같은데 뭐 FN 가이드가 하듯이 하는 건데 우리는 FN에서 하더라도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200개 코스피 200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 3군데 이상의 이익전망 컨센서스 나온 게 1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나 이런 데서 중소기업도 중소대상도 하라고 하는데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잘 안 되죠. 매번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거래소에 선진화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거는요. 하여튼 이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이고 이게 2024년이잖아요. 2025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2025년. 2025년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은 이게 지금 275에서 280까지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로서 믿냐 안 믿냐는 또 다른 문제죠.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문제지만 이거는 지금 그 모든 애널리스트의 합의거든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의 방향성을 한번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 방향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한번 긍정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S&P 500은 S&P 500, 나스닥 100을 사시는 거가 되겠고요. 이런 게 많이 없다. 이게 없고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 이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는 주식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 제가 시체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주식을 A라는 주식을 사잖아요. 언제 팔 것만 보면 언제 팔아갖고 빨리 챙기고. 그럴 때 딱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결혼했어. 그럼 제가 남편이잖아요. 와이프가 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는 사는 겁니다. 내가 살 때 팔 때 와이프가 혹시 사면 걱정이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난 샀는데 난 팔았는데 여자친구가 확 샀어.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딴 사람보다 먼저 팔 고민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없는 주식들은. 네. 그 대부분의 이제 솔직히 테마주죠. 테마주. 이게 없기 때문에 먼저 샀다가 뉴스나 확 팔고 싶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좀 장기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성격이 좀 느긋한 분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무슨 뭐 애플로 5배 벌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애플에 5배 번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얘기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실 분이 있어요. 저희 안동 의사라고 있잖아요. 저희. 그 친구가 애플 5배 벌었어요. 오, 5배 벌었다고 지금 뭐 한 게 아니야. 그냥 들고 있었던 2015년 그때 사갖고 갖고 있었던 건 5배인가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느낌. 그래서 좀 꾸준하게 성격이 느긋한 분이 미국 주식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5배의 주인공 테슬라가 밤사이에 4%나 올랐는데 중국에서 가격이나 정책이 진짜 통하고 있는 가격 건가요? 인하도 했고 가격 인상도 했고 시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보시면 그 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빠진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좀 약간 그 가격으로 회복됐죠. 이게 5% 올라갔고 떨어진 건 저는 이게 큰 이벤트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게 뭐 빠진 것도 이상했고 오늘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도 좀 이상하죠. 전 솔직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내 인기가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 3에 요번에 지금 RWD라고 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기존 모델 있잖아요. 기존 모델이요. 네.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보면 예전 LFP 아니고? 그거는 기존 모델은 다 지금 중국에서 모델이 그 모델은 완전히 소진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이제 가격을 좀 인하해서 팔았다는 거가 되겠고요. RWD인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중국 내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 그걸 포함한 거였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모델 Y가요. 요거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고요. 요거는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의 주간인데요. 이거 SUV랑 보통 모델 3급의 비교인데요. 이 보시면 제가 밑에 거는 다 중국 모델인지 제가 정확히 자동차 모르겠지만 발표 수치를 보면 이게 그 전전주에 10,000대를 팔았고요. 10,000대. 모델 C가 3,800대 팔았고요. 다른 거를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 요 주간에도 13,600대를 팔았고 여기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게 2배 격차를 누르고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델 Y, 모델 3 그리고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온 거요. 네. 모델 3 하이랜드라는 거 가격 올린 거야. 그것도 상당히 지금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오늘 올라간 거는 이렇게 좀 인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루시드는 좀 밀렸어요. 루시드 소식 여기 루시드 주주 아니시죠?
전 아니죠. 여기 루시드 주주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루시드 주주분들 뭐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있죠. 왜냐하면 루시드가 엄청나게 스포티하고 엄청나게 한마디로 새끈하게 빠졌습니다. 저거 네. 저 차가. 그리고 저는 운전은 안 해봤는데 타보긴 했죠. 2번 정도 눈치 보고. 정말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보면 제일 좋은 거리에 딱 있어요. 그 옆에 건물에 애플 스토어가 있고 매장이? 네, 매장에 있는데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 테스트 드라이브 해보겠냐고. 근데 영어가 겁나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어땠어요? 타보셨더니? 좋죠. 차는 엄청나게 멋있게 나왔는데 오늘 빠졌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루시드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약간 속상할 것 같아요. 왜요?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올 텐데 루시드의 그 CEO가 있잖아요. 작년에요. 작년에 지금 그 페이가 2등으로 갔답니다. 전 세계에서 2등. 물론 이제 보상한 거죠. 보상 그 스탁 옵션 다 했는데 1등은 젠슨 왕이 제일 많이 받은 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루시드는 오늘 주가가 그 기업 대명이 아니라 오늘 루시드의 탑 뉴스는 루시드 CEO가 2위로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엄청나게 벌었죠. 3억 8천만 달러. 작년 한 해. 물론 이게 주가에 대한 스탁 옵션 보상 받은 건데 네. 또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약간 뭐라고 야지성 발언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딱 했죠. 엄청 욕을 먹는 3억 8천만 달러인데 딱 이렇게 했어요. 리더십 컴펜세이션이 지금 회사의 실적과 상관없이 돈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딱 일론 머스크가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가시거리가 있었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는 노보노디스크 지금 주가가 계속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도 다시 한번 고점을 갔죠. 오늘도 한 0.4% 올라갔고요. 네. 유럽에도 올랐습니다. 유럽도 올라갔고 미국도 올라갔고요. 일랄리로 오늘 또 사상치고가 또 한번 가는 모습인데요. 어저께 기억나시죠? 어저께 2030년에 440억 달러 시장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2022년 작년은 25억 달러인데 440억 달러 늘어났고 거기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격이 크니까 440이면 거의 몇십 조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그 50조? 저는 이거 계산도 안 됩니다 이런 거. 너무나 55조인지 5배 또 엄청난 규모인데 UBS가 오늘 또 레포트를 냈어요. UBS가요. UBS 보시면 이번에 개달되고 있는 것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UBS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체중을 많게는 15에서 20%까지 줄일 수 있을 거다 결국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도 결국은 그 순수하게 체중 감량에 대한 허가가 날 수 있다. 그건 이제 회사에서는 내년 후년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제가 35% 인구가 여기 해당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 1억 명이 지금 소위 비만을 판정받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저 15%에서 20% 감량의 기간? 그거 모르죠. 맞는 기간이 있죠. 예. 얼마 안에 이만큼 뺄 수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은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없겠고 요거 제가 원문은 그대로 갖고 네. 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40억 달러잖아요. 440억 달러. 네.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1억 달러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하면 1조 달러까지. 관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실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덜 먹고 많이 움직이기잖아요. 근데 엄청 운동하고. 비만인 분들은 사실 그거조차 힘들거든요. 엄청 힘들죠. 네. 어저께 또 저희 지인이 이렇게 근데 어저께 제가 너무 피곤했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좀 자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장에. 수영장 가서 운동하셨어요? 운동 뭐 하겠어요.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퍼 하셔야죠. 그래서 25m잖아요 한쪽이요. 그래갖고 100m 정도 쉬었다 하고 나서 전 몰래 저희 지인이 수영하고 있을 때 전 집에 들어왔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수영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라일레리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면 진짜 네. 무섭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미국 사람들의 최근 1년 동안 소비 패턴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뷰티 앤드 피트니스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네. 파란색이고 그래도 간혹적으로 좀 사는 게 옷을 사요. 옷 어플을.
연말에 좀 샀어요. 연말에 이게 요겁니다. 여기요. 나머지 다 마이너스 나거나 아주 조금.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는 조금 샀지만 그것도 다 거의 마이너스. 그렇지만 6월달에 또 요거는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해갖고 아니 썸머 때 옷 사러 가는 사람들 그러면 옷은 조금 살아 있어요. 업종별로 회사별로 살아 있는데 또 하나 간혹 살아 있는 게 운동입니다. 운동 관련해서 이거 요즘 진한 파란색이요. 2번 정도 플러스 났어요. 다만 나머지들 있죠. 홈 퍼니싱, 백화점 그리고 가전 제품 있죠. 이게 선택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걸 줄이는 거죠. 이런 건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관련된 거 여기서 맞는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랜드 이런 거 있으시면 뭐 스타디 해보시면 그나마 지금 미국의 소비 패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운동이나 그만큼 자기 몸 관리, 뷰티, 피트니스에 관심이 여전히 많다라는 저도 점 최근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관련한 것만 산 것 같아요. 그 이제 막 이렇게 웨이트 할 때 손에 굳은 살 베기고 힘드니까 그 장갑 같은 걸 샀거든요. 물론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 뭐 이런 소비 패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운동 챙겨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오늘 조금 피곤하신 이항영 위원님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약간 조금 더 피곤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